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여러분은 이번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사실 코로나 끝나고 2023년엔 좀 더 희망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리 핑크빛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과거의 예언가들이 그 남겨둔 2023년 예언들이 다 잘 맞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2024년의 예언엔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해요. 너무 흥미진진하겠죠? 근데 잠깐, 이 유명한 예언가들이 남긴 예언은 사실 현 시대에 있는 연구가들에 의해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를 가지고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오늘 내용은 그걸 취합해서 가져온 거니까 막 너무 객관적으로 이걸 맞다 아니다 이렇게 진중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경고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주의를 기울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예언가 중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 노스트라다무스. 소개를 해보면 그는 500년 전에 쓴 저서가 있습니다. 그게 레프로페티스라는 건데 여기를 통해서 약 940개의 예언을 남겨뒀죠. 그 안에는요, 1666년 런던 대화재, 그 다음에 히틀러의 집권, 인류의 달 착륙, 9.11 테러, 또 코로나 팬데믹까지 세계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적중한 것으로 유명해요. 그런 그는 2023년에 대해서 얼마나 적중했을까요?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2023년의 예언은 그게 5가지로 해석됩니다. 대전쟁, 기후재앙, 식량위기, 사그라드는 화성의 빛, 그리고 사회적 혼란. 가장 먼저 대전쟁을 살펴볼 건데 사실 전 좀 놀랐어요. 냉전 이후에 다소 잠잠했던 이 국가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최근에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이런 비극적인 소식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구절은 이렇습니다. 7개월간 이어진 대전쟁, 악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그 전쟁은 2022년 2월 24일에 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상 맞지 않아요. 따라서 현재의 학자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하는 대전쟁이 2023년 10월 7일부터 벌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아니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두 전쟁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의 예언대로라면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는 이 피해 전쟁이 7개월 후인 2024년 4월에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두고 봐야겠죠. 다음으로 노스트라다무스는 기후재앙에 대해 이런 예언을 남겼습니다. 무지개는 40년 동안 보이지 않을 것이고 이후 40년 동안은 매일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다. 마른 땅이 더욱 메마를 것이고 큰 홍수가 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영국의 신문사 데일리 메일이 현재 지금 유례없는 극한 기후를 겪고 있는 유럽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은요,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가뭄과 폭염이 막 연달아 덮치면서 심각한 물 부족에 또 산불 피해까지 겪었어요. 사실 극심한 가뭄 이런 건 유럽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중남미 지역에서도 2019년 이후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고요. 최근에 이 뉴스 들으셨어요? 스페인에서 지금 한겨울 12월에도 최고 30도씨까지 올라가는 정말 사상 최고의 겨울 폭염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러고 보니 국내에서도 12월에 특이하게 눈이 아닌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고요. 동시에 노스트라다무스는 식량 위기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밀값이 치솟아 자기 이웃을 먹을 것이다. 여기서 밀값. 실제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밀 가격이 급격히 올랐는데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맞았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4번째 예언, 사그라드는 화성의 빛.
이게 좀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사실 화성 하면요 여러분, 이 현 시대에서 머리에 탁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맞아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설립했고 화성 식민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예언의 해석에 따라서 화성 개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약간 이 적중을 했냐 안 했냐 이거의 유무를 떠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한 이 예언은 500년 전에 남긴 거잖아요. 근데 화성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노스트라다무스의 5가지 예언 중 마지막은 사회적 혼란과 불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엄청난 변화, 그리고 무서운 공포와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큰 소리로 나팔이 울린다. 적과 꿀로 기름 바른 얼굴은 땅에 엎드려 지리라. 이거 굉장히 좀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에 젖과 꿀로 기름 바른 얼굴, 이건 이제 굉장히 뭐 반짝반짝거리는 얼굴, 즉 부유한 지배층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악화되는 정치와 경제 상황에 맞서 부자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실제 2023년에는 여러 시위와 폭력이 존재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법개혁 시위, 프랑스 폭력 시위, 페루의 반정부 시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민들의 혼란이 더 가중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또 많은 시위와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자, 어떠신가요? 2023년의 예언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것 같나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게 남아있죠. 푸른 용의 해라는 2024년, 우리 그리고 이 전 세계는 또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2024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역시 기후재앙입니다. 그는 2024년 해로운 파도를 통한 매우 큰 기근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로운 파도는 해일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뭐 쓰나미? 굉장히 위험하고 치명적인 재난으로 인류가 위기를 겪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그에 따라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죠. 또한 노스트라다무스는 2024년 캘리포니아에서 강력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그 대재앙을 나타내는 구절이 어디냐면 황소자리의 20일에 태양이 땅을 흔들 것이다. 꽉 찬 극장이 무너질 것이다. 공기와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흐려질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황소자리 20일은 태양이 황소자리에 들어가는 5월 20일을 뜻하고 대극장이라는 단어에서 할리우드, 로스앤젤레스, 여기가 있는 캘리포니아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는 전쟁에 관한 것인데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전투에 관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 적군은 두려움에 질려 창백해질 것이다. 그들은 큰 바다를 공포에 빠뜨릴 것이다. 붉은 적군. 붉은색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국가, 중국 아닐까요? 혹은 공산주의 국가들을 통칭하는 걸 수도 있겠죠. 만약 붉은 적군이 중국을 말하는 거라면 이 구절은 중국과 남중국해의 오래된 갈등이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는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들 간의 무력 충돌로도 해석되고요. 예언에 따르면 2024년에는 국제정세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용의 숨결이 엮어가는 것처럼 고대 지혜의 땅 겐지스강의 성스러운 흐름에서 신의 봉우리까지 운명의 연도에 숨겨진 힘이 깨어날 것이다. 마침 2024년이 용의 해잖아요. 세계 지형을 뒤흔들 국가가 인도임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듯해요. 겐지스강이 등장하니까요. 즉 이걸 어떻게 이제 연구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냐면 서구 중심으로 흘러가던 세상이 멈추고 세계 무대가 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인도? 제 생각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2024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새로운 교황의 탄생입니다. 사실 현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80대 중반의 나이라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 뒤를 잇는 누군가가 등장하는 건 당연해 보여요.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새로운 차기 교황이 파국을 일으킬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걸 좀 더 들여다보면 신성 로마 교회의 자리는 로마인 베드로가 차지할 것이다. 7개의 언덕이 있는 도시는 파괴될 것이고 끔찍한 판사들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모든 게 끝이다. 이게 여태까지 거랑 비교해보면 꽤나 부정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7개의 언덕이 있는 도시는 이탈리아 로마를 뜻한다는데요. 그리고 또 베드로라는 인물은 현재 차기 교황직의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피터 턱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침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영어식으로는 피터로 불리기 때문이에요. 지금껏 노스트라다무스가 해놓은 예언의 적중률이 무려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류가 가장 신뢰하는 예언가로 불리고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들어본 2024년의 예언이 그닥 낙관적이진 않은데요. 씁쓸하죠. 그 다음으로는 또 한 명의 세계의 예언가라고 불리는 바바 반거의 예언입니다. 바바 반가는 불가리아의 예언자예요. 수년 전에 제가 이미 토미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녀는 폭풍에 휩쓸린 후에 시력을 잃고 나서 이후부터 과거와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바 반가는 1996년에 사망했어요. 근데 자신의 죽음마저도 8월 11일에 장례를 준비해라 라면서 그 예언을 적중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살아생전 그녀는 이 우주가 멸망하기 전까지인 5079년대까지의 예언을 다 남겨뒀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해요. 연구가들도 많고요. 잠시 그녀가 적중했던 예언을 좀 살펴보면 1991년 소련 붕괴, 2001년 9.11 테러, 2020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근데 여기에 더해서 2018년에 전 세계 실세로서 중국이 새롭게 등극한다 라는 예언도 했었죠. 자, 그럼 연구가들이 해석한 바바반가의 2024년 예언을 좀 알아볼까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요. 2024년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같은 러시아 사람에 의한 시도래요. 생각해보면 워낙 푸틴은 좀 적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해외 순방을 막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아니니까 충분히 자기 나라 안에서 내부 배신자에 의해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게 아닌가 가능한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4년에는 유럽에서의 테러가 증가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또 한 국가가 생화학 무기 실험을 하거나 이를 통해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예언했고요. 이러면 진짜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너무도 큰 비극이 몰려오는 거죠. 또한 새해에는 끔찍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기후재앙하고도 굉장히 맞닥뜨려져서 좀 약간 두렵기도 해요. 거기에 더해서 바바반가는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증가하면서 거대한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녀의 예언은 좀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해요. 이런 내용은 예언 연구가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재해석된 부분이고요. 또 이들은 아무래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예언을 풀이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바반가의 예언 중에 좀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었어요. 2024년에 알츠하이머나 암 이런 난치병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법이 등장한다는 내용. 이건 정말 듣기만 해도 기쁜 소식이죠. 사실 그녀의 미래 예언을 좀 살펴보면 외계 생명체와 접촉하게 될 거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또 타임머신이 가능해진다는 예언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사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짜릿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외계인의 타임머신 이런 주제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럼 바바방가가 2023년에는 무슨 말을 했나 하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 자연적으로 출산을 하지 않을 거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 대한민국이 뭐 전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혹시 한국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 예언 특별편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만의 2024년 예언을 혹시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린 예언가가 아니지만 뭐 약간 내가 예언할 수 있는 내용들이요.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내 생각에 이번 한 해는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남겨둬 보시고요. 또 한 해가 지난 후에 이 영상을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의 예언이, 저희 예언이 얼마나 적중했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오랜만에 범죄 사건이 아니었는데 흥미롭게 시청하셨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